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은 이제 좀 가볍게 시황들이랑 좀 엮으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단 미장이 금요일 밤에 이렇게 해서 좀 하락을 했어요. 나스닥 1.7%, 작지는 않죠. 작지는 않고 다우도 0.5%, S&P 1.1%대 이렇게 좀 하락을 했고, S&P 맵을 보면은 우선 자연스럽게 좀 반도체 섹터가 시원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 전날 이제 뭐 브로드컴 요것도 있을 거고, 당연히 브로드컴 영향 때문에 엔비디아, 마이크론 등등 같이 밀렸어요. 그래서 미장을 봤을 때 이제 지금 이번 주에, 저번 주에 발표 나왔던 것 중에 핵심이 오라클이랑 브로드컴 두 개였는데, 둘 다 일단은 조금 안 좋은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실적 발표는 괜찮았죠. 발표하고서는 시간에 뭐 3%, 5%? 요 정도 상승이었는데, 이후의 발언을 통해 가지고 마이너스로 확 돌렸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장을 봤을 때 그 와중에 지금 눈이 들어오는 빅테크들을 위주로 좀 보면은 그래도 지금 시황 대충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 볼 수 있거든요. 그 중에서 테슬라는 지금 알게 모르게 찔끔찔끔 좀 올리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테슬라가 여기 있다. 자, 테슬라는 지금 야금야금 오르고 있어요. 또 이게 뭐 엄청 길게 보기보다는 그래도 올해 3월부터 해가지고 야금야금 하면서 신고가를 또 눈앞에 두고 있죠. 이때 500 구간, 500포인트를 좀 눈앞에 두고 있고, 어제 이제 미장이 밀린 걸 봤을 때 요거거든요. 브로드컴 AI 수익에 대해서 오라클에 이어서 브로드컴도 급락했다. AI 산업 수익성 크지 않다 언급. 지금 이제 AI에 대해서 부각되는 그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게 좀 돈이 안 될 수도 있겠다 요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AI 버블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투자는 아직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게 지금 투자한 만큼 뽑아낼 수 있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다시 부각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미국과 중국 AI 신경영도 투심에 영향을 준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사실상 반도체 섹터, 우리나라에서 이제 AI랑 엮이는 건 반도체나 이제 변압 요 정도죠. 그리고 변압 같은 경우는 사실 온전히 AI라고 하기보다는 그 뭐 노후 전력망 뭐 이런 것들 교체부터 해가지고 결국 현대 사회는 AI 때문에 전력 수요가 더 필요해진 건 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전력 수요는 계속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던 추세이기는 합니다. AI가 딱 등장을 하면서 더 필요하구나 요것 때문이지, 원래 AI가 없었더라도 계속 전력 수요는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현대사회죠. 왜? 어떤 기기가 나오든 다 동력원이 이제 전기, 전력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일단은 브로드컴 설명회에서 1분기 BAI 매출 전망치는 전년 동기 대비 변동은 없고, 빠르게 성장하는 AI 매출이 BAI 매출보다 총 마진이 좀 더 작다. 그래서 아직 현 시점까지는 크지 않다. 이런 게 이제 지금 공포감을 좀 다시 부각을 시킨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전날 오라클에 이어서 요거, 그리고 플러스 요 페르미, 얘가 조금 사업 구조가 조금 신기한 애인데 3년 정도, 3년 5년 정도 매출이 안 나오는 기업이거든요. 얘를 근데 어떻게 상장했는지 좀 신기하긴 하지만, 얘가 이제 뭐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데이터 센터 뭐 이런 키워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처음으로 뭐 계약 해제, 부동산 투자 계약 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개파락을 좀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지금 미장에서 맞물리면서 이거 AI 버블이냐 막 이렇게 하면서 좀 미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증시랑 엮었을 때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에서 가볍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자, 무슨 부분이냐면은 지금 코스피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요거 박스권은 생각을 해둬야 돼요. 박스권 이탈하면은 유리한 포지션이 되고, 이 구간에서는 결국 요 전고점 신고가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는 이상 아직 추세에 대해서는 화끈하게 돌려놨다, 이거 좀 더 치고 나가겠다 라는 생각보다는 박스권에 대해서 올라오면은 요쯤에서는 화끈하게 확실하게 돌파하기 전까지는 요 움직임을 지금 생각을 해야 된다 라고 예전부터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번에 추세가 좀 다시 좀 살아나나 싶었는데, 일단 미장에서 좀 재를 뿌리고는 있어요. 그래서 저런 거를 생각했을 때 코스피는 결국 반도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죠, 구조가. 그래서 얘네가 신고가를 간다면은
그만큼 삼전이랑 하이닉스가 힘을 주고 있을 것이고, 얘네들이 힘을 주고 있다는 거는 AI 버블에 대해서 우리 아직은 그래도 뭐 좀 매출에 대해서 지금 당장 아니야, 거리 멀어, 요렇게 부각이 될 때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삼전도 좀 올라왔었죠. 하이닉스도 투경 걸린 거 치고는 무난한 흐름인데, 결국 얘네들이 전고점 신고가를 돌파하기 전까지는 그냥 뭐 완연히 그냥 얘네들이 무조건 시세 더 줄 거다라는 생각보다는 요 박스권을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시장 흐름이. 그리고 미장에서처럼 AI 버블 공포감이 어쨌든 이번 실적 발표를 하고 넘어가긴 할 거거든요. 넘어갈 건데, 저런 공포감을 통해서 코스피가 이제 뭐 하루 이틀 쉬다가 갈진 모르지만, 미장이 결국 반도체들 요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왔다가 힘을 더 못 준다면은 코스피도 비슷하게 힘을 조금 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박스권을 생각을 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래도 뭐 희망이 없냐, 반도체 뭐 AI 쪽이 아예 끝난 거냐, 그렇다고 보기에는 사실 저 정도 공포감 부각시키는 것 치고는 하락폭이 엔비디아는 좀 준수해요. 한 3% 정도면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리고 차트 자체 흐름을 봤을 때도 그렇게 아직 막 이게 뭐 추세가 무너졌고 막 이런 자리 이탈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볼 수 있는 포인트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라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금 중요한 지지 구간대에 이제 걸쳐 있기는 하거든요. 그 전날 개파락하고 밑꼬리 달고 올렸었는데, 어제는 이제 브로드컴 때문이겠죠. 그래서 브로드컴이랑 뭐 저 페르미 저것 때문에 이제 밀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도 저점을 좀 이탈은 안 했어요. 요 자리를 뭐 이제 이탈을 한 번 정도 더 할 수는 있지만, 차트상 그래도 의미 있던 지지 저항 구간 갭 뜨고 시세 주고 그런 자리 앞에서도 전 저점, 그 다음에 어제도 그 오라클 실적 발표 이후에 안 좋았잖아요. 그 자리에서도 이제 지켜주고 했던 구간 내려와 있어서 이 자리는 이제 좀 지켜주면 좋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여기는 이제 조금 유리한 포지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차트 관점에서는. 그리고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얘가 딱히 뭐 요 흐름을 어떻게 이어갈지 모르겠어요. 내용이 좀 좋진 않았거든요, 얘네는. 컨퍼런스 내용이 좀 좋진 않았는데, 어쨌든 브로드컴은 좀 별도로 따로 봐야 될 것 같고, 엔비디아랑 오라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에 아직은 밑에 좀 텀이 꽤 있다. 완충해 줄 수 있는, 지금 저 공포감이 며칠 작용할지 모르지만 뭐 해가지고 조금 작용하는 거는 어느 정도 소화해 줄 수 있는 밑에 완충장치 쿠션 역할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 외에 지금 눈이 가는 것 중 하나가 지금 테슬라예요. 테슬라가 지금 상승을 야금야금 계속 하고는 있거든요. 조금 막 크게 뚜렷하게 하진 않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 사실 좋은 뉴스가 있지는 않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 이게 테슬라는 오히려 이게 며칠 안 됐거든요. 한 1, 2주? 1주도 안 된 것 같아요. 어제 뉴스인가? 검색을 좀 해볼게요. 22시간 전이네요. 자, 테슬라 미국 판매량 4년 만에 최저, 전년비 23% 다운. 자, 제목만 보면 좋지 않죠. 좋지 않은데 이 뉴스를 왜 좀 지켜봐야 되냐, 이런 식으로 테슬라 하면 우리 머릿속에서 뭐예요? 전기차 차량 판매 기업이잖아. 어쨌든 지금 차량 기업이죠. 근데 얘네가 차가 판매량이 최저래. 4년 만에 제일 안 좋다고 해요. 근데 주가는 어디예요? 흐름이 꽤 무난해요. 괜찮은데 주가는 4년 전보다 훨씬 더 잘 움직이고 있고. 그러면은 이유가 있겠죠. 테슬라가 차량 판매량이 안 좋다라는 거는 분명히 기업 매출 안 좋고 안 좋은 내용인데, 차량 기업에서 차가 안 팔린대. 하지만 시장은 지금 얘를 왜 떠받치고 있을까? 얘가 왜 온전히 좀 문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뭐 최근에 이제 스페이스 X도 있겠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예전에는 전기차의 상징이었다면은 사실상 이제 전기차는 대부분의 차량 기업들이 다 찍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스텝이 뭐라 그랬죠? 이제는 자율주행 기술이에요. 기술 플러스 테슬라에서 뭐가 나올 수 있죠? 바로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습니다. 뭐 그록 AI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미나이나 오픈 AI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갸우뚱하긴 한데, 그 이후에 이제 뭐 반도체 칩 3전이랑 손잡고 AI6, 뭐 5 칩 이런 것들 생산 목표로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지금 테슬라 주가가
견고하게 버티면서 위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거는 요 둘이 더 크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단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다 찍어내니까 그게 아니라 기술력으로 승부 본다. 자율주행. FSD 지금 혹시라도 그 테슬라 차주분들은 아시겠지만 FSD 기능이 진짜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보면서 든 생각이 현대차 힘들겠는데 쉽지 않겠는데 쉽지 않다라기보다 애초에 뭐 거리감이 있었으니까 근데 현대차가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FSD 기술이 말이 안 된다고 하죠. 그리고서 그거 플러스 로봇 관련해서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이제 이번 달이나 뭐 다음 달 해서 내년부터는 뭐 이제 양산 계획이라던가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흐름 중에 하나죠. AI 플러스 로봇으로 지금 시대가 로봇에 계속 집중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딱 그겁니다. AI를 통해 가지고 두뇌, 뇌 포지션, 뭐 알고리즘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생각하고 일 처리를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거를 AI 소프트웨어를 삽입하고 그 다음에 그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지고 하드웨어 물리적인 작동을 하는 피지컬 AI라고 하죠. 그거를 이제 지금 로봇 결합을 하면은 뭐가 나와요? 아주 훌륭한 일꾼이 나옵니다. 바로 노동력의 대체예요.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공장 같은 거에서 이제 단순 반복 노동은 뭐 아직은 기술력 때문에 정말 섬세하고 디테일하고 막 그 손으로 갖다가 막 뭐 해야 되고 이런 것까지는 아직 엄청 깊게까지는 못 되지만 단순하게 뭔가 짐을 들고 나른다. 예를 들어서 뭐 택배, 상하차 이런 것들은 로봇이 훨씬 더 편하게 꾸준히 할 수 있겠죠.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일하다 보면 아이고 힘들다 쉬기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노동력을 얘네들이 24시간 돌려도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뭔가 냉각 이런 것들 쿨링만 잘 되고 하면은 동력 공급해주고 전기 공급해주고 쿨링 잘 되고 하면은 과열되지 않으면은 24시간 돌아가죠. 그런 것처럼 아주 훌륭한 일꾼이 나옵니다. 그리고 살짝 소프트웨어가 부족한 거를 지금 AI 개발을 통해서 학습시키고 아니면은 뭐 알고리즘에 대해서 짜가지고 입력해도 되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각종 대기업들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괜히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녹아 있는 거예요. 이 휴머노이드 뿐이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이 발전한다는 건 뭐예요? 산업용 로봇도 뭐 당연히 더 기술력이 올라가겠죠. 사실상 큰 카테고리에서 로봇이란 것들이 전체적으로 인간을 좀 대체하는 그런 흐름이 점점 오는 건데 뭐 어렸을 때 터미네이터 생각이 나지만 그거랑 이제 거리는 있죠. 그래도 테슬라라는 기업이 지금 계속 온전히 버티고 있는 거는 자율주행 기술 일단은 전 세계에서 따라올 수 없는 아직은 따라갈 수 있는 기업이 없는 자율주행 기술에다가 로봇 기대감. 저는 요것들이 지금 테슬라가 4년 만에 최저 판매량인데도 주가 부양을 하거나 기대감이 있잖아요. 살아있어요. 신고가에서 계속 4년 만에 최저라고 하면 주가도 원래 최저를 가야겠죠. 매출이 당연히 안 나왔을 테니까. 근데 버티고 있는 거는 그런 기대감. 거기다 뭐 스페이스 X 뭐 상장부터 해가지고 이것저것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금 내용들을 토탈하면은 뭐예요? AI 섹터가 조금 더 쉴 수도 있겠네? 물론 여기는 이제 생각이 좀 다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거 이제 AI 버블이니까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저는 최소한 우리나라에서는 반도체 섹터는 우리나라에서 AI는 반도체랑 변화, 이게 메인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매출이 내년 것까지는 일단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는 느낌보다는 아직은 좀 거리가 멀다라는 관점은 똑같고, 그거 플러스 아직 그 미장에서 이연 터칭 그 브로드컴이랑 오라클 2연속 거기다 어제 뭐 페르미 이런 것까지 연타를 치기는 했는데 그런 것 치고서는 형님격인 엔비디아 하락폭이 그렇게까지 아직 이거 진짜 큰일 났다 라는 움직임으로 보이진 않아요. 사실상 3% 엔비디아가 3%면 작진 않지만 얘도 막 악재 붙으면 예전에 딥시크 때 그럴 때 보면은 막 하루에 막 8% 막 꽤 많이 밀었었죠. 그런 거 생각을 했을 때 이거는 아직은 시장에서 조금 경각심은 갖되 보고는 있다 라는 느낌인 것 같고, 대신에 그런 게 이제 더 부각이 된다면 조금 더 쉴 수도 있겠다. 결국 뒤에 다시
부각될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생각하는데, 높지만 눌림 공략을 한번 생각해 볼까 라는 정리가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AI 섹터가 쉰다면은, 뭐 하락을 하더라도 뭐 이게 AI 버블이든 뭐든 쉰다, 뭐 버블이다 여도 결국 하락을 하겠죠. 하락을 한다면은 뭐예요? 코스피는 하락 혹은 뭐 조정 가능성, 요게 이제 당연히 좀 높아질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를 다 끌고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나라는 최근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 자체는 꽤 세요. 유동성 빵빵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특히 어떻게든 올라가고 싶어가지고 키 맞추기 하고 싶거든요. 형이 키가 뭐 188이야. 그러면은 아우도 아씨 형이 188이니까 나도 같은 유전자니까 그래도 한 180은 넘을 수 있겠지, 한 183은 되겠지, 이런 느낌으로 왔다. 주식에선 키 맞추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키 맞추기를 하고 싶어하는 최근 흐름이죠. 정고점 넘기면서 계속 버텨요. 그리고 코스닥 정책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뭔가 나온다고 했었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버무렸을 때 증시 다 끌고 내려갈 것인가? 얘네가 코스피가 만약에 세게 밀리면은 일단은 같이 영향을 받기는 해요. 하지만 살살 밀리거나 좀 옆으로 긴다, 이런 느낌이면은 오히려 코스닥에 좀 돈 쏠림이 뚜렷하게 라는 생각을 지금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스닥에 돈이 쏠리면은 사실상 글로벌 이슈였던, 우리는 이제 코스닥이 만약에 지수가 계속 좋다면은 몇 가지를 좀 봐야 되는 것 중에 몇 가지를 봐야 되는데, 그 중에 코스닥을 지수 연동해서 볼 수 있는 거는 일단 바이오랑 2차전지죠. 대표적인 게. 그리고 로봇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얘네 셋이 코스닥 업종 이런 거에서 포지션이 제일 강해요. 최근 시장에서. 그리고 이거 외에 반도체 소부장 정도인데,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에 AI 섹터 엮일 수 있다 보니까 좀 쉽진 않겠죠. 그래도 얘네가 혹시나 따로 움직이나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건 사실상 바이오, 그리고 2차전지 이쪽이 좀 편하기는 합니다. 로봇은 지수 연동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 느낌보다는 이쪽은 좀 테마성이 사실 더 강하거든요. 아직은 막 매출을 메인으로 갖다 부각시키면서 실적주다 이런 느낌보다는 테마성으로 미래 잠재력을 지금 이제 좀 끌고 오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 여기서 이제 코스닥에 돈 쏠려면은 여기서 이제 좀 선택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바이오랑 로봇은 낮진 않아요, 가격이. 그러니까 바이오랑 로봇은 사실상 낮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알테오제는 뭐 이제 코스피 간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낙폭 좀 제한적일 겁니다. 이 정도면은 단기적으로 갖다 낙폭 좀 세요. 그리고서 ABL 바이오 이게 뭐 하루에 막 5% 막 4% 왔다 갔다 하지만 높은 자리에서 지금 버티고 있어요. 얘가 낮은 자리는 아니죠. 앞에서부터 5만원짜리가 20만원 왔는데, 물론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기술 이전 등 뭔가 매출 엮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차트를 길게 봤을 때 바이오주들이 꽤나 강했어요. 올해 그냥 기본 2배, 3배씩 올라온 종목들이 허다합니다. 혹은 더 올라오는 애들도 있고, 3만원짜리 13만원, 14만원, 뭐 4배, 5배. 펩트론도 대단했죠. D&D 파마텍, 인벤티즈랩, D&D가 진짜 많이 올랐죠. 2만원짜리가 뭐 5배, 이러니까. 보면은 솔직히 낮진 않아요. 바이오를 보면서 얘네가 낮다 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비례해가지고 올해 초 비하면은, 대신 얘네가 그만큼 올라온 이유도 있다는 겁니다. 각자 기술 이전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뭐 추적하면서 매매를 좀 계속 생각을 해 볼 것인지, 바이오 쪽. 그리고 로봇도 낮지 않죠. 로봇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테슬라 키워드 엮을 수 있는 것들은 좀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한라캐스트,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 대량 양산 부품 주문. 그 다음에 얘도 최근 차트 좀 묘하기는 하거든요. 뭐 키워드 하나 기다리고, 여기 단기가열 지정, 이게 투경이었나요? 투경 예고였던 것 같은데, 뭐 투자 주의 걸리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좀 버티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 모습이고, 로보티즈 솔직히 얘도 낮진 않습니다. 로봇도 다 높아요, 보면은. 근데 그런 테슬라 키워드 이런 것들 붙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로봇은 뭐 글로벌 이슈이니까 여기서 저는 얘는 어차피 눌리면은 그냥 못 죽는다라고 좀 계속 생각하는, 눌리면 오히려 좋은 애들이거든요. 눌림 매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여기 침 흘리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보면은 낮지는 않다. 하지만 얘네가 로봇이라는 이슈가 지금 당장 확 하고 불이 꺼질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는 AI 뭐 초입 그런 느낌처럼 아직은 좀 텀이 멀지 않나. 주종 주면은 뭔가 반등을 시원시원하게 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워낙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2차전지 쪽인데, 2차전지는 사실 전기차가 안 팔리면 이제 조금 아쉬운 건 있죠. 그래서 2차전지가 출구를 뭘로 삼았죠? ESS 기어들을 엮습니다, 지금. 2차전지가 어디였지? 2차전지가 최근에 뭐 에코프로 시리즈부터 해가지고 추세는 좀 화끈하게 돌려놨어요. 역배열 120선 계속 깔다가 이제 기간 오래되고, 그 다음에 2차전지 23년 슈팅 줬던 거의 밑바닥, 거의 초입 부근까지 내려와서 그런지 여기서 이제 추세를 한번 화끈하게 대금 붙이면서 돌려놨습니다. 추세를 일단 돌려놓은 건 상당히 좋은데, 얘네가 지금 당장 뭔가 명확한 매출을 처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기차, 2차전지가 원래 전기차 배터리였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조금 옷을 살짝 다른 것도 같이 갈아입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ESS인데, ESS 같은 경우 결국 여기도 있네요. 국내 배터리 3사 ESS 수요 급증하는 북미 시장 중심으로 사업 전략 수립. 근데 이 ESS도 AI 데이터 센터랑 좀 엮여 있기는 해요. 데이터 센터 때문에 ESS 수요가 늘어난다. 요 개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여기는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최근에는 이제 뭐 밑바닥 찍고 턴 시키는 그런 뉴스들이 있는 상황인데, 자, 이제 말이 조금 정리가 안 되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은 코스피가 무조건 하락한다,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AI 섹터가 조금 더 쉴 수도 있겠네. 이거는 이제 뭐 다음 주 한 1, 2주 정도 추정을 해봐야겠죠. 엔비디아부터 해가지고 뭐 브로드컴 이런 것들이 뭐 한 달, 두 달, 뭐 1주, 1, 2주 계속 막 줄줄 흘러. 그러면은 얘는 조금 더 쉬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볼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아직까지 차트 흐름에서는 이거 근데 다음 주쯤에 이제 버티고서 이거 낙폭 과대 개념으로 갖다 조금 버티는 흐름인 것 같은데, 버티면서 여기서 뭐 바로 상승까지는 아니어도 좀 이런 횡보라도 해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이지 않나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까지 보되, AI 섹터가 만약에 쉰다면, 무조건 쉰다는 아니지만 만약에 쉬어간다면 코스피는 최소한 전고점, 신고가 돌파하기 전까지는 아직 추세에 대해서 완벽하게 굳혔다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박스권을 베이스로 갔다가 좀 상당 올라왔으니까 또 쫄쫄쫄 요 흐름으로 갈지 보셔야 되고, 그런 흐름이 이어진다면은 증시,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끌고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 코스닥은 최근에 계속 시동을 걸고 싶어하는 모습인데 돈쏠림이 여기로 갈 것인가. 그러면 코스닥 같은 경우 지금 외국인이 그래도 좀 점점 사는 물량들이 많아지기는 합니다. 여기서 이제 6천억 사고서 조금 뱉어내다가 다시 4천억 사고 하루 뱉고 다시 사요.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코스닥에 조금 힘이 들어올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 그리고 코스닥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제 정책 뭐 나온다고 했죠. 뭐 연기금 지분 확대 이런 것들. 그래서 코스닥에 힘을 줄 수도 있고, 지금 이제 코스닥으로 가면은 바이오, 2차전지, 로봇, 반도체 소부장인데,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에 AI 데이터 센터 요거랑 이제 영향을 좀 받겠죠. 그러면 이제 남는 게 바이오랑 2차전지 로봇인데, 바이오랑 로봇은 뭐다? 자리가 사실 낮진 않아요. 높아. 근데 내가 이제 이 광기로 갔다가 9월, 10월달 반도체가 좀 그런 느낌이었죠. 와, 얘네 진짜 셌다. 여기까지 보면 와, 정말 셌다. 이제 좀 쉬지 않을까 하는데, 와, 또 올라가? 와, 이제 쉬지 않을까? 와, 10만 돌파해? 와, 더. 이런 느낌이었죠. 하이닉스도 야, 30만 왔으면 진짜 좀 셌다. 좀 쉬자. 더 가? 그러다가 이젠 좀 꺾이나 했는데 또 가요. 이런 흐름으로 갈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랑 로봇은 자리가 낮진 않다. 하지만 바이오들은 강한 이유가 그만큼 뭐 기술 이전이라던가 개별 이슈들, 비만 치료제 키워드 이런 것들이 좀 살아있는 기업들이 많고, 로봇은 글로벌 이슈이다 보니까 지금이 좀 높은 그런 차트상에선 낮진 않죠. 단기간에 분명히 올라왔는데 여기서 더 치고 뭐 시장에 얘를 대체할 테마가 없다 보니까, 테마성에서는 지금 로봇 말고는 없거든요. 얘를 대체할 게 없으니까
거기다가 뭐 이제 옵티머스라던가 뭐 재료들 그런 걸 붙이면서 좀 더 한 번 더 위로 박차고 오를 것인지 눌림을 공략할 것인지 2차 전지는 데이터 센터 ESS 얘네가 지금 완전 매출 베이스로 갖다 엮은 돌리는 모습은 아닌데 최소한 요 정도까지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뭐 코스피가 조금 더 쉰다면 코스닥을 좀 당연히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정이 나오면 그거는 저는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지 이거 진짜 AI가 끝났다 라고 생각할 요소는 아직은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최소한 대장급인 엔비디아가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그 전날 오라클이랑 브로드컴 엮어가지고 마이너스 3% 그리고 사실상 반도체 섹터는 아직은 매출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데이터 센터 키워드가 메인이 결국 반도체 파는 거잖아요. HBM이랑 뭐 D램 이런 것들, 삼전이랑 하이닉스는 매출에 대해서는 좀 거리감은 있지 않나. 얘네들이 직접적으로 갖다 뭐 마진이 안 나온다 라는 표현은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좀 해당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텀은 뭐 좀 쉬었다 갈지 아니면은 다음 주에 뭐 그냥 뭔 소리야 의미 없어 다음 분기 실적 어차피 좋을 거야 하면서 돌리나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보게 될 것 같아요. 자, 영상 항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시장이 좀 일단 어지러운데 우리나라 증시는 그래도 좀 많이 셌습니다. 거기다 오늘 이제 미장 밀리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지수가 한 3, 4% 밀렸으면 이거 좀 큰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 언더는 그래도 시장이 아직 이거 버블 맞아?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이런 느낌으로 쳐다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미증시 같은 경우도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봉을 보면은 요 구간 완충지대예요. 여기가 엔비디아 이제 발표 나오고 한번 밀렸을 때고 어차피 밑에 내려오면 120선도 있거든요. 요 자리 위에서 그냥 버티면 좋고 요 자리 내려오더라도 120선까지 해가지고 요 정도 영역에서 좀 버티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자,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주말 뭐 눈 오고 하는데 조금씩 눈길 조심하시길 바랄게요.